안녕하세요. 신세계서울병원 척추센터입니다. 척추 전방전이증을 처음 진단받고 설명을 들을 때 당혹해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척추 전방전이증이 어떤 질환이며 진단,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전방전이증은 이름 그대로 척추가 전방으로 복부, 배 쪽으로 해서 원래 위치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이 척추 전방전이증입니다. 이렇게 척추가 원래 위치에서 벗어나게 되면 허리 통증뿐만이 아니라 요추 뒤로 지나가는 신경도 압박되면서 요통과 방사통이 생기는 질환이고, 정도가 심해지면 다리가 당기고 저리는 증상이 심해져서 걷기 어려울 정도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장 흔한 두 가지 원인은 척추 분리증에 의한 척추 전방전이증과 퇴행성에 의한 척추 전방전이증이 있습니다. 또 다른 원인들에는 외상에 의한 것, 선천성 결손에 의한 것 등이 있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서 가장 흔한 두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분리증은 척추, 여기 그림에 그려져서 이제 선이 그려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척추의 협부라는 곳에 금이 가거나 결손이 생기면서 척추가 전방으로 이렇게 끊어진 부위에서 흘러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척추 분리증은 10대 심한 운동을 하는 경우 발생되거나 아니면 잘 모르고서 지나가는 경우도 많았다가 허리 통증이 시작되면서 방사통이 생기고 해서 척추 진료를 처음 보시러 와서 엑스레이를 찍고 또는 MRI를 찍고 나서 처음으로 진단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척추가 분리되어 있는 척추 분리증이 있다고 해서 다 척추의 전방전이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맨 처음 분리증이 있더라도 연세가 드시면서 근육과 인대 등이 약해지시면서 척추의 전방전이가 점점 진행되면서 증상이 나타납니다. 퇴행성 척추의 전방전이증은 척추 분리증 없이 추간판이나 후관절 등의 척추 주변의 구조물들이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서 점차 척추가 앞으로 복부 쪽으로 흘러내리는 경우입니다. 퇴행성 변화가 생긴다고 모든 분들이 전방전이증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일부에서 이런 전방전이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척추 전방전이증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앉았다 일어서서 걸으려고 할 때 허리나 엉치에 통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앉았다 일어서면 허리가 펴기가 힘들고 뻐근하고 엉치가 빠지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시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초기 전방전이증은 주로 허리나 엉치 위주로 통증이 시작되어서 전방전이증이 점점 진행되면서 이제 뒤에 있는 노란색의 신경이 눌리기 시작하면은 방사통이 심해지기 시작하시고 허리, 엉치, 다리 통증이 심해지고 보행시 걷다 쉬다 할 정도의 증상인 파행까지도 나타나게 됩니다. 요통, 방사통, 파행 등과 같은 증상은 전방전이증과 협착증에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기전산 척추가 어긋나면서 척추관과 추간공이 좁아지는 경우가 척추 전방전이증이고, 척추가 어긋나지 않는 상태에서 단순한 퇴행성 변화로 척추관과 추간공이 좁아지는 경우가 추간공 또는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결국 척추 전방전이증이 진행되면서 협착증이 동반되기 때문에 사실 이 두 가지 질환을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협착증은 가운데 척추관이나 다리로 가는 신경이 나오는 추간공이 디스크, 인대, 후 관절 등에서 퇴행성 변화로 신경이 지나가는 것이 좁아지면서 신경이 눌리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파란색 별표 부위가 추간공 협착 부위를, 빨간색 화살표가 척추관 협착증 부위를 나타냅니다. 전방전이증 또한 척추가 앞으로 흘러내리면서 척추관과 추간공이 좁아지고 이로 인해 신경이 압박되면서 발생됩니다. 결과적으로 기전 차이는 있지만 나타나는 증상의 결과는 추간공과 척추관이 좁아지는 동일한 상황입니다. 모든 환자분들이 수술을 하실 정도로 심해지진 않습니다. 전방전이증 환자의 대략 50% 정도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심해진다고 하는데요. 전방전이 자체도 환자분에 따라서 조금 발생하다가 멈추시는 분들도 있고, 특별히 힘든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빨리 진행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허리를 쓰는 일을 줄이고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허리를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아서 일하시는 걸 줄이시고, 그리고 허리 주변의 코어 근육 운동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게 되면 진행도 더디게 되고 결국 그 상태로 진행이 안 되고 멈춘 상태로 평생을 지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척추 질환인 디스크 협착 전방전이증 모두 비수술적 치료가 기본 치료입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고 전방전이증의 정도도 심하지 않은 분들은 올바른 자세 유지와 스트레칭, 허리 강화 운동 등으로 얼마든지 증상이 호전되고 전방전이증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방 치료도 통증 호전이 없을 경우에 비로소 이제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약물 물리 도수 치료, 신경천연수의 기본적인 비수술적 치료에 반응이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협착증과 마찬가지로 이런 보존적 치료에 반응이 없고 신경성형술과 같이 시술이나 내시경, 감압술 또는 유압술 등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분들도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존적 치료, 시술 등으로 통증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 통증의 정도가 굉장히 심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통증인 경우에 내시경 수술로 신경 압박을 하고 있는 구조체의 일부를 제거하는 감압술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불안정성이 없어서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중등도 이하의 전방전이증 환자분들은 내시경 감압술로도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1, 2, 3, 4단계의 전방전이증을 보실 수 있고 1단계 정도의 전방전이증은 내시경 감압술 로 간단한 수술로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전방전이증 자체가 척추 자체가 앞으로 흘러내리는 것인데 2, 3, 4단계 정도의 중등도 이상이 되게 되면 척추 자체의 불안정성도 생기고 내시경적 감압술을 시행하면 불안정성이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유압술이라는 척추 고정을 하는 수술적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전방전이증의 원인과 증상과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